맨날 상종하여 쓰는데, 상종하여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고 상종하여 쓰는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보는 버릇은 버려라, 그 이야기 하려고 맨날 상종하 쓰는 겁니다. 상종하. 이마 봤으면 당연히 코 보고, 코 봤으면 당연히 입 보고, 입 봤으면 당연히 또 이렇게 딴 데로 쳐다보고.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걸 갖다가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맨날 상종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마는 이제 순조롭다는 뜻이죠. 이마는 순조롭다는 의미.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단어가 자꾸 바뀝니다. 단어가 자꾸 바뀝니다. 이건 단어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 정돈되어 가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이마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조로운 것이다. 순조로운 것이다. 모든 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을 지배하는데 어떤 걸 지배하느냐 하면은 공짜를 지배하고 귀인을 지배하고 혜택을 지배하는 것이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체 상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짜와 귀인과 혜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이. 기다림의 미학은 이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횟수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우리가 도전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번번이 미끄러지는 거는 그는 이제 이마의 혜택이 없는 겁니다. 이마의 혜택이. 변변치 않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걸리는 것도 이마의 혜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하지원이가 무슨 이렇게 뭐야 이렇게 무슨 예술대학교인가 뭐 이렇게 거기에 갔는데 다 예고 출신인데 걔만 일반 출신이야. 그래갖고 예고 출신 애한테 면접 보기 전에 얘한테 자기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나 이렇게 잘하는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잘 해주더래. 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원이는 그냥 틀어졌대. 나중에 얘가 1년 후배로 들어왔대. 이게 이마가 하지원이 이마가 이쁜가? 기억이 안 나네. 걔가 이마가 꽤 두터웠던 것 같아. 이마가 걔가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넓지도 않고 걔 이마가 참 이렇게 이상적인 이마를 가만히 보니까 좀 생각이 납니다. 두툼하고. 하지원이 몰라? 다모 황진이 해운대 안 봤을 거고. 황진이 색즉시공 몰라. 시공 알아. 걔. 봤어. 황진이 나올 때 이마 쫙 까니까 다 보이는데 안 그러니까 보였어. 걔가 이렇게 이마가 두터우면서도 그리고 반듯하고 너무 크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아주 이렇게 뭐든지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걔가 이렇게 대비가 그거래. 고등학교 때 사진관 단체 사진 찍었는데 어떤 이렇게 이쪽 관계자가 사진관에 전시용으로 걸린 사진을 보고 걔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렇게 해서 발탁됐답니다.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마야. 그럼 걔 이마도 그런가? 연정훈 이마가. 몰라. 그래서 걔는 좀 좁아. 이마는 코에서 있는 약간 좁아. 이마라는 것은 이마는 이렇게 뭐냐면은 이마가 너무 넓으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요. 그리고 이마는 또 이렇게 너무 좁아도 안 되지만 적당히 좁은 거는 노력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이마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 꼭
그때는 어른들께서 마실 가고는 안 쳐다봐. 근데 이마가 이쁘면서 적당히 작으면은 꼭 열심히 일할 때만 어른들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라는 것은 이런 게 이마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좁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노력이 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절대 안 통해. 이마가 좁으면 뭐라 그랬어요? 노력형이라고 그랬지. 노력형. 이마가 뒤지게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진짜. 뒤지게. 본인도 좀 뒤지게. 여자들이 이마가 좀 넓거든? 뒤지게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지게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가 뒤지게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뒤지게 좁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이 둘 다 뭐니? 둘 다 신이에요. 같이 있네. 둘 다 신이에요. 이마가 뒤지게 좁은 사람, 이마가 좁은 사람? 뒤지게 넓은 사람, 뒤지게 넓은 사람. 둘 다 신입니다. 어떤 신이에요? 둘 다 신인데 뒤지게 넓은 사람은 나에게 오라 이런 뜻이고 뒤지게 좁은 사람은 내가 왕이다 이거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전 꽃다발과 가전 음식과 재료를 다 갖다 바쳐라. 이게 뒤지게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뒤지게 넓은 사람이 갖다 바쳐라 하면 바치느냐? 얼마든지 바칩니다. 뒤지게 좁은 사람 내가 왕이야. 근데 신하도 나야. 왕겸 신하, 그러니까 나만의 왕국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마는 이뻐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통합니다. 상을 보시고 이마가 멋있게 생겼으면은 제가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될까요? 그러면 몇 번이세요? 2번째입니다. 그러면 아휴 3번까지 칠 필요 없겠네. 그러면 돼요. 좁은 사람이. 이마가 뒤지게 좁은 사람은 제가 될까요?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말고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한 적이 있냐 그러면 돼요. 선생님이 영업 안 하시는 분들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보면 안 되겠구나, 되게. 저보다 이마가 더 좁아요, 여잔데. 그러니까 이마가 좁으면은 뭔가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문이라는 것은 이런 인증 표가 있어야 통과하잖아요. 관문이라는 것은 허가 표가 있어야 통과하잖아. 이마는 그런 허가증과도 같은 겁니다.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문을 통과하는,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고 어떻게 높이 올라가느냐 말이지. 이마가 좁은 사람들도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관문 통과형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각종 기술직 계통,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이 높이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다 각종 기술, 예능, 뭐 이렇게 전문,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간 거지. 확 와닿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니까. 이걸 이제 캐리어가 쌓여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마가 좁은 사람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저희 그 관리자가 네. 거기서만 10몇 년을 있어서 지금 관리자를 갔는데 이마가 저보다 더 좁은 거예요. 네. 그 이제 캐리어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프로를 하려고 자격증을 따는데 안 돼. 중간까지는 갔어. 근데 이제 시합 나갈 수 있는 프로를 따려고 하는 그 프로까지는 못 가는 거야. 세미까지만 따고 지금 몇 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문은 안 되는 거고 세미를 따기 쉬우니까 된 거고 그 전 프로는 이제 네. 박세리 걔네들처럼 시합 나가려면 그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런 거는 안 되고 거기 오래 캐리어로 있어서 네, 캐리어로 가는 거예요. 캐리어로 가야 돼. 이 사람도 캐리어형이야 사실은. 본인도 캐리어. 이 사람은 관문형, 캐리어형. 이분은 이제 관문도 되고 캐리어도 되는 분이네.
좋은 분이네. 응? 결국은 뭐야? 이마가 넓으면 관인상생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마가 좁으면 식상생계란 뜻이에요. 식상생계. 이마가 좁으면 대부분 식상생계 흠입니다. 나도 식상생계 흠이지. 그리고 이제, 이마가 이렇게 흠이 있으면 걔는 분명히 쟁제입니다. 이마에 흠이 있으면 예, 쟁제입니다. 나 이마에 힘 없는데? 이마에 흠이 있으면 쟁제입니다. 본인은 비급이 식상 생하는 게 이렇게 우선이지, 본인 쟁제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비하면 식상 생계 우선이니까. 어쨌든 이마라는 것은 시간을 많게는 10배 이상 당겨주는 겁니다. 이마는 10배 이상 당겨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가 잘생긴 거하고 이마가 잘생겼는데 코가 잘생긴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걸 이제 알 겁니다. 둘 다 코가 좀 납작하잖아 이렇게. 응? 둘 다 비슷해지 코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높이는 하기만은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코하고 이 사람 코하고는 일단은 이렇게 딱지가 달라. 아, 연락 가이네, 진짜. 딱지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가서 잘난 척하면 이쁘다고 해준다고 사람이. 이 사람에서 잘난 척하면 놀고 자빠졌네 그러지. 이 사람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마가 이렇게 좁잖아. 이마 잘해 그러는 거예요. 이마 때문에 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가 잘생기면은 다른 것들도 봐주는 겁니다. 이마가 잘생기면은. 맞아, 우리 애들이요 다 편하게 올라가. 아들내미 관인상생이잖아. 근데 이마는 그냥 탁탁탁탁 올라가. 이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마 그냥 넓으면 근데 이제 이마가 이렇게 많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거는 이렇게 부모가 고생 많이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마가 넓으면 넓을수록 부모가 그만큼 이렇게 뒷바라지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이마가 좁으면은 걔한테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어. 걔 대학만 졸업시키지만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크는 거예요. 할머니 이마 진짜 이뻐. 이마는 이뻐야 돼. 이마가 이쁘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애가 잘하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도 알아서 하고. 이마가 이뻐야 된다니까. 이마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단순히 복이라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네. 상을 지배합니다. 상 자체를 지배하는 게 이마입니다. 맨 처음에 관상 볼 때 저 이마부터 보거든요. 그게 일단은 최우선. 근데 이제 관상을 이마부터 보는 거는 이제 초년 우자고 주자 무슨 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마 건 이쁘면 뭐라 그랬을까? 쌤이 이마 이쁘면 뭐라 그랬지? 이마 이쁜 거죠. 뭐 적당히 자립심도 있고 잘한다 그러지. 어쨌든 이렇게 너무 넓으면 나태하고 너무 좁으면은 또 너무 자기 능력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마가 너무 좁으면은 지나친 자기 능력 위주로 가니까 그것도 복을 찹니다. 복을 찹니다. 그래서 이마는 저절로 오는 걸 이야기하고 귀는 예절이라고 했죠? 귀는 예절입니다. 귀부터는 이제 중정입니다. 귀부터는 중정이니까 여기는 이제 의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여기는 음양과 오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가 움직이는 인간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인간이. 좋은 게 아니구나. 나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그게 뭐가 뭐야? 아니야, 신기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원래가 귀가 움직이지 마. 원래 사람은 귀를 못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움직이는 거는 그거 핸디캡입니다. 여기 된 길에 나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야. 그래서 예의잖아요. 예의를 가지고 농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귀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귀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 이렇게 말을 자기 마음,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곡회하고 왜곡하고 일명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귀 움직이는 하나도 좋아할 게 없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종하지 마. 이런 사람하고 귀 움직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귀가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이건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오정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이렇게 뭐 풍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앞에서 안 보이면 귀하다네. 책에 그렇게 돼 있던데. 네, 앞에서 안 보이는. 앞에서 안 보이면 귀하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이렇게 모른다고? 귀가 이렇게 봤을 보이는 때. 귀가 붙으면 붙어서 안 뒤로 보이는 붙어야 사람 되잖아. 있잖아. 귀가 이렇게 뒤로 붙으면 그걸 뒤로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빠진 게 말고 이 사람 안 보이네. 나는 뒤로 자빠진 거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괜찮아진 것 같아. 내가 귀 자빠진 거죠. 어디 봐. 어디 봐요? 어디? 뭐 자빠져. 좋은 거네. 다 좋아. 안 보이네. 안 안 보이는 보여, 귀가 안 거야. 보여. 자빠진 건 뒤로 젖혀져야지. 젖혀진 게 자빠진 거고. 그 여권 사진 찍을 때 여기서 괴로워. 귀가 나와야 되잖아. 나도 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직 이렇게 까고 괜찮아. 어쨌든 귀가 앞에서 안 보이면 귀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가 앞에서 안 보이면은 카리스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을 부리다 그럽니다. 상하관계가 명확한 걸 이야기합니다. 상하관계가. 이게는 이렇게 제자를 기르다 그럽니다. 자손이 잘 되다 그럽니다. 어쨌든 남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남기는 거. 나로부터 내가 이게 뭘 만들어가지고 남기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귀가 뒤로 눕는 건 비급이 식상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급이 식상생한 사람이 관인상생하면은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비급이 그냥 식상을 생했으면은 내 제자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 가르치는 교육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배출하는 거. 근데 이거는 낳는 개념이거든요. 낳는 개념.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신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잘 보이지, 이거? 잘 보이잖아. 네. 잘 보이는데 중간이에요. 거기 딱 좋아요. 네, 그게 보이니까? 좋아요. 너무 뒤로 통통하다. 나 산 무지하게 많이. 내 옛날에 산 이래가지고 귀는 여기다만 해가지고 네. 진짜 볼품없었거든.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귀가 되게 안 이뻤거든요. 이제 올해 되게 이뻐졌어요. 계속 이뻐지네, 나. 그런 게 산. 어딨어? 아니, 바뀌어요. 진짜 그냥 네. 전에. 변해요. 다 저는 이렇게 눈, 코, 입, 귀 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의 귀가- 한 10년 전 비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이 다 변했어요. 진짜 변해요, 조금씩. 살이 좀 올라서 변한 거야. 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귀가 아주 이뻐졌어요. 살은 뭐 지금 3, 4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운의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의 변화가 오면은 상은 변합니다. 상이 좋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을 부린다 그럽니다. 카리스마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좋아서 사람을 부리는 거지. 이것도 뭐 팀장입니다.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 관상체계는 멋있게 표현은 돼 있는. 관상체계 뭐 사람 부린다. 제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귀하다 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부는 아니고 귀는 왜 이렇게 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귀가 귀 이렇게 말 되는 이거. 부를 이야기하죠. 수명? 장수? 귀가 장수인가? 귀가 장수하려면은, 귀로서 장수하려면은, 결국은 뭐냐, 많이 남기면 장수합니다. 귀라는 건 뭐냐면은, 귀는 네가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게 귀입니다. 귀는 할 일이 있어서 자손만대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게 귀입니다. 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거죠. 하나의 사이클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귀가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사이클을 책임질 팔자를 타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임무가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애 새끼 많이 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귀가 잘생기면 애도 잘 노는 건 사실이에요. 귀가 두툼하고 이쁘잖아요. 그럼 애도 잘 놓습니다. 애들도 잘 되고. 자식보기로 적어놨잖아요. 자손이 잘 된다. 애 새끼도 잘 놓습니다. 힘주면 팡팡 나오는 게 귀를 잘 생겼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잘생겨야 자식들이 안 싸우고 잘 자랍니다. 이게 요즘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서열관계를 정하고 싶으면 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서열관계.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귀를 보고 서열관계를 정하면 됩니다. 그 귀가 서열관계예요. 앞에서 안 보이면 안 볼수록 귀가 일단 앞에서 안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귀라는 건 유년이잖아요. 유년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른이잖아요. 어쨌든 귀라는 것도 이마를 생각을 하고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마가 별 볼 일 없고 귀가 뒤로 누워봐야 얘는 그냥 팀장급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마가 잘생기고 귀가 뒤로 귀가 갑자기 잘 안 보이고 잘생겼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어디 장급 정도는 가능성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귀 가지고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전제를 먼저 까는 겁니다. 귀가 없이 태어나는 거. 그거는 날이 일진이 안 좋네. 아니, 그런 애를 봐서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 웃자라고 우리 애들한테. 귀여워하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신체 기관에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없이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귀가 없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단순하게 귀가 없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귀가 한쪽이 없더라고요. 없게 태어나서. 그럼 이미 그건 이제 한쪽 말만 듣겠다라는 이야기. 이미 양쪽 귀 모양이 짝짝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한쪽 말은 듣고 한쪽 말은 제대로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짝짝이를 무지하게 흉하게 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그 짝짝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눈이 짝짝이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짝짝이라는 뜻입니다. 쟤는 좋게 보고 쟤는 나쁘게 듣겠다라는 이미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뜻이거든. 코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나도 코가 삐뚤어져 있잖아 좀. 살짝. 그러니까 나도 이가 안 되면 절로 가겠다는 인간이야 나도.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다는 거는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걸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코가 삐뚤어져서 뭐 어때? 이마가 좋으면은 기회주의적인 대로 가도 얘는 잘 가는 거야 그게. 이마가 좁다는 놈이 코가 삐뚤어져 봐. 쟤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인간들이 인간 취급 안 하지.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이마만 하는 이유는 이마가 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마 공부했으니까 이마 가지고 내가 계속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지. 알겠습니다. 입이 비뚤면은 언행이 비뚤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은 신용이라고 했죠. 내가 신용. 옛날에는 뭐라 그러든 입출관이라고 했나 뭐 용어로 입출관이라고 하던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먹고 많이 네. 먹고 하는 거라고. 결국은 이렇게 입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 말에 대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삐뚤다는 이야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그렇게 생겼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난 말에 책임을 안 지잖아. 그러니까 강의만 하면 난 하여튼 못 믿을 놈이야.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중도 이렇게 짝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중 짝짝이 이상하게. 범령이 짝짝인 사람. 인중이 아니라 범령이 짝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범령이 짝짝인 사람은 그거는 한쪽으로는 벌고 한쪽으로는 샌다라는 이야기지. 범령이 짝짝인 거는 한쪽으로는 벌고 한쪽으로는 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법령이 수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법령은 책임의식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의식,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의식. 여자가 법령이 있어야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걸 고마운 줄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서 벌어봐야 동기한 줄을 알지. 지가 안 벌어보고. 그래서 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쪽이 없다 한쪽은 안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 상담하면 되겠어? 안 되지. 왜곡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움직이는 인간보다 낫지. 그게 아니라 지맛대로 들으니까. 집 골리는 데 들으니까. 그 귀 수술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그 연골 이렇게 해가지고 귀 만드는 수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하는데. 그 머리를 길러서 여기 내린 거야, 남자애. 그래서 귀가 이렇게 곽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귀는 음인가요, 양인가요? 귀 음이에요, 양이에요? 무슨 근거? 그냥 음일 것 같아요. 듣는 거니까. 단순하네. 아, 들어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듣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입이 양이 아닐까요? 음이라고 합시다. 저런다. 아, 상같이 된다. 그럼 이렇게 귀가 이렇게 곽이 나오면은 양됐죠. 음이 양됐습니다. 아, 귀가 듣는 게 음이라네. 이게 귀가 말하는 거 봤어요? 야, 말은 잘 안 하잖아. 가까워 말을 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말은 잘 안 하니까 이게 음입니다. 그럼 귀 곽이 튀어나왔더니 음이 양됐다라는 이야기. 음이 양됐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반골이라고 하던가 그걸 갖다가 반골이라고 그러던가 뭐 책에는 뭐 반골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말이에요, 요거? 네. 반항심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반항심 반골, 맞아, 네. 반골. 반항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꼭 같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간에 꼭 같게 듣는 사람 저 사람 튀어나왔구나. 뭐 말만 하면 꼭 같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네,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새끼 지금 말을 저딴 식으로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귀 곽이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내륜. 내륜, 그렇지 내륜. 아, 그렇죠. 내륜. 네, 곽이 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이렇게 그림이 멋있다. 이게 외륜, 내륜 그럽니다. 외륜, 내륜. 이거는 이제 음이 양된 거라서 꼭 같게 두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피해를 주는 거죠. 얘도 건방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귀는 계속 건방지다는 이야기만 나와. 이거는 아주 그냥 귀라는 것은 결국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건방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귀 건강한 사람이 약간 상관이 발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영막기 있다고. 응? 영막기. 상관이 발달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귀라는 그 영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안정을 해야 돼. 그 이제 곽이 튀어나왔으니까 고향을 떠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꼭 그건 튀어나온 것 뿐만이 아니라 귀가 너무 작든지 귀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귀가 이질어지거나 이러면 그거 자체가 영마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 살에서 14살까지니까 집안에서 조용히 교육이나 받고 공부 많이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나이 시기에 이렇게 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건 당연히 이렇게 떠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만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은. 말 대꾸하고. 그러니까 집안 떠난다라는 이야기 옛날에는 못 먹고 살 때 이야기고 요즘 14살, 요즘 이렇게 20살이기 집안 떠난 사람 있나? 있지, 유학 가는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말고 그거는 걔들은 귀가 이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영막기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영막기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촬영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귀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 귀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가정 형편은 별 볼일 저도 이렇게 중상층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중상층 옛날에는 이렇게 극빈층 귀였거든요. 나이 드니까 중상층으로 이렇게 바뀌네 이게. 그래서 귀는 영마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다. 쟁제입니다. 쟁제 그냥. 쟁제, 상관, 경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쟁제나 상관, 경관. 아무리 이렇게 귀가 나쁘더라도, 이마가 이쁜 사람이면은, 이거는 말이 또 바뀝니다. 이건 또 이렇게 그냥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말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나보고 말 바꾼다고 타박하지 말고 본인들이 머리 안 굴리는 걸 타박을 해야 돼. 1차적인 복은 이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복은 귀에서 나오잖아요. 복은 두 개밖에 없어. 이마복하고 귀복밖에 없습니다. 눈하고 눈썹, 전택 이런 거는 복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지가 찾아먹는 복이지. 지가 찾아먹는 복.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성이 태양에도 나타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성이 태양에도. 그거 똑같아요. 인성 태양한 거나 이렇게 이마나 귀가 태양한 거나 또 그 큰 거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복에 안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좁으면은 복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귀가 작고 반듯하면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력이 제일 강한 사람이 귀가 작고 단단한 사람 있죠. 귀가 작고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칼로 찔러도 참어. 칼로 찔러 참을 수 있어요. 귀가 작고 단단한 사람. 최고의 의지력입니다. 나같이 퍼성퍼성한 사람은 바늘로 닦고 달라든 것도 도망갑니다. 저는. 저 사람은 이마도 크고 키도 커. 저 사람 바늘만 보이면 저까지 도망갈 사람이에요. 저 침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무서워서. 주사도 못 바늘만 보이면 저만큼 도망갈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저기 주사 한 대 놓는 것도 전신 마취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엄청 무서워요. 참 이마에서 귀 내려오기 참 힘들다. 좀 쉬세요. 그래야 이제 귀는 이해를 다 하라가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귀는 귓구멍이 좁으면은 뭐야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머리 굴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귓구멍이 좁은 거는 얘가 소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귓구멍이 좁으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의견밖에 접하지 못합니다. 귓구멍이 좁으면은. 그래서 귓구멍이 좁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 폭도 좁은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노는 겁니다. 귓구멍이 좁으면 지방형 그러게 된다. 지방형. 좁은 동네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귓구멍이 넓어야 약구정도 살지. 귓구멍 엄청 크고. 정면에 딱 보여. 귓구멍이 이렇게 넓어야 압구정에서 삽니다. 넓은 동네가 살아라는 이야기인데요. 귓구멍이 좁으면 동네 아낙네들끼리 빨래하면서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귓구멍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폭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귓구멍이 너무 넓어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골치 아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요강단지 깨지면은 난리가 났잖아. 집안에 요강단지 깨면은 우리가 몰라요? 맞아. 밥통 깨면 안 되고 요강단지 깨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고 그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크니 귀가 작니 입술이 두툼하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귓구멍이 작으니까 당연히 소음매가 좁은 거 이게 들리는 귓구멍이 작은 건 당연한 거라고. 이거는 무슨 물리적으로 이렇게 좁으니 이게 귓구멍이 작다고 못 듣나?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듣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접어도 잘 듣는 인간 잘 듣거든? 뭐, 소리가 이만해? 소리는 그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 먹은 놈은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강아지 귀를 파주다 보니까 알겠어. 우리 큰애는 귓구멍이 되게 커. 아지야, 쳐다보니까 얘가 자폐증인지 이러고 있고, 귓구멍 그 작은 애는 조그매. 뭔 소리만 하나 그래, 진짜. 무슨 강아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 봐도 돼. 그러니까 귓구멍이 작으면은 얘는 이미 일단 편애가 시작된 거예요. 편애. 한 가지만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 그런 애들은 명령해도 명령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하면은 복잡해가지고 못하게 애들은. 귓구멍 크면. 작으면은 맞아. 하더라고. 물리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귓구멍 크다고 잘 듣는다는 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역학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이렇게 잘난 과학 좀 들이대지 마, 여기다가. 안 돼, 이거는 과거로 못 그래서 결국 귀와 이마로서 복을 알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은 이마고 덕은 귀가 되겠네. 그래서 이마로서 복을 쌓고 귀로서 덕을 쌓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은 어쩔 수 없지만 덕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귀에 흠이 있으면 이 사람이 덕을 쌓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덕 쌓는 방법을 본인이 강구하면 돼. 본인은 뭐야? 앞에서 안 보이지? 그럼 호령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앞에서 안 보이니까. 귀 윤곽이 이렇게 나왔잖아. 네. 윤곽이 나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건방진 인간이지. 뭐든지 이렇게 모로 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귓구멍은 작나 크나? 분명히 작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작은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봐. 빨리 봐야지. 아니, 그럼 봐봐. 아주 작은 것 같진 않아요. 작다고 그러지, 진짜. 작어. 저 사람도 편애가 무지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덕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편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래, 너 그래.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이게 본인의 덕을 방해하는 겁니다. 선생님 귓구멍은. 나도 작어. 삐돌이구나? 삐돌이야. 작어. 너무 좋아. 이제 뭐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상대방이 뭐 말하면은 사실 놀고 자빠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 그것도 없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령하잖아요. 호령까지 하는 건 좋아. 그럼 이게 귀가 누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호령하니까. 우리가 보니 저 사람 여기서는 참 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저 사람 군기랑 군기는 다 잡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 탁 뜨면은 사람들이 바짝 긴장부터 할 거라고. 군기 잡는 인간이에요. 본인은 그런 건 모르지. 군기 잡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튀는 인간은 가만히 못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물랑케 하는 인간은 족처에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게 기가 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면 가만 안 놔두지. 어쨌든 간에. 이제 위계 질서를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하를 다스리다.
이게 귀가 붙은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도 엄하고, 맞아요. 자기 자식한테도 엄하고, 자기 부하한테도 엄합니다. 자기 자식, 우리가 뭐 직장에서 무슨 부하 직원들한테 엄하게 하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한테 다정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이율배반이에요. 왜? 자식이나 밑에나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부하 직원한테는 나쁘게 하고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하는 사람은 니는 내가 잠시 필요하니까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인간적인 관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거지. 나도 그래, 맞아. 버릇이 없으면 잘해야지. 귀는 크기는 적당합니다. 귀 크기는 적당하니까, 귀라는 그런, 귀는 너무 작으면은 이제 내가 의지가 너무 강한 거니까, 귀는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이 의지가 강합니다. 독립의지를 이야기하는 독립의지. 그래서 내가 독종이니까 너도 독종되라 이런 이야기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독종 스타일은 아닙니다. 독종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 사람도 꽉이 약간 튀어나왔네? 약간이에요. 약간 튀어나왔네. 많이는 아니고 약간 튀어나왔네. 나는 많이 나온 거. 많이 나왔네. 어쨌든 이렇게 경희 씨도 이렇게 남의 말 이렇게 고집을 듣는 분이 아니세요. 귀는 크고, 귀가 커. 딱 붙었네. 이거 오. 큽니다. 오, 나 너무 크다. 크면 좋지. 근데, 그거 나온 거, 귀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예의를 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원칙을 지키다라는 것은 경희씨는 원리 원칙자라는 뜻이에요. 귀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귀가 크고 이제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잖아요. 그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면 태클은 안 걸더라고. 원리 원칙을 지키고 순서를 지키고 맞아. 이게 하는 게 이제 귀가 크고 이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귀가 누웠으니까 부조리가 있는 거는 또 그냥 못 넘어갑니다. 부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자식이 이분 보고 이제 은근히 이렇게 까달스럽다고 하겠지. 우리가 보기엔 자식은 막 노아 키울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보니까 이분은. 여기 선생님은 귀가 멋있잖아요. 잘생겼어. 그리고 귀 꽉 이렇게 좋잖아요. 따뜻해. 따뜻하니까 이분도 원리 원칙 자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곡해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귓구멍도 커요. 귓구멍도 크십니다. 이분도 이렇게 조만간 압구정으로 이사 갈지도 모릅니다. 작다고 그러는데. 큰가요?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이는데? 구멍이 작지 않은. 아, 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아유, 엄지끼단 말이 아니, 여기서 들어가겠다.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어디 보여. 구멍이요. 아, 커요, 커. 어디 니 크고. 아, 얘도 적지 않아,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봐. 커. 크다니까? 뭐 커? 이 정도면 크지, 선생님. 이거 봐. 이게 감춰져서 그렇지. 크잖아. 에이, 전 큰가. 내 거는 다 나쁘대. 어디 봐도. 어우, 무지하게 커, 얘. 저 선생님보다 더 커. 아, 진짜로? 응. 어쨌든 이렇게 귓구멍이 튀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는 것도 트인데 살아야 됩니다. 트인데 사는 걸 이야기해. 트인데. 아, 내가 제일 커요, 지금? 내 구멍이 큰지 몰랐네.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귀가 앞에서 안 보이잖아요. 아, 귀가 앞에서 잘 보여요. 보이잖아요. 좀 앞으로 나오고. 네, 잘 보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이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자식이 이분 말씀을 잘 안 듣다고, 귀가 앞에서. 다 보이니까 부하 직원들도 이분이 말씀하면은 좀 개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되게. 자식이 말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아,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초박이에요? 아, 그래서 애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나?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이 사람도 귀가 누웠잖아. 앞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자식을 복종시키는 스타일이라고. 아유, 뭐 완전히. 자식을 복종. 이 사람 안 보인. 귀 한번 봐. 키 잘생긴 거 거기 봐봐. 뭐가 잘생겼어? 가봐, 자위 자꾸 돌려. 이 사람 무슨 당나귀 귀네. 앞에서 보고. 키 여기 위에가 엄청 이렇게 꼬라졌다,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자식을 웃다 울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귀가 앞으로 말렸다고. 그럼 뭐냐면은, 저렇게 돼 있으면 사람 이렇게 깝깝한 걸 못 참아해요. 깝깝한 걸 못 참고 귀치 경미는 걸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말을 듣게는 만드는데, 그렇다고 복종하는 뜻은 아니에요. 복종하는 뜻은 내 말 들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은 해라. 그 아주 대답은 해라. 그렇다고 무슨 깍듯이 복종하지 마라. 복종하는 뜻은 아니고 이 사람은 복종해야 돼요. 아, 걱정해야 돼. 복종해야 돼. 나중에 내 말대로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맞아. 그러면 네가 얘기를 해주고 알아서 판단. 이렇게. 네가 알아서 판단.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이렇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면 귀가 이렇게 휘트 까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저도 덕을 쌓는 거지 사실은. 귀가 그렇게 생겼다는 덕을 쌓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도 쉬운 사람은 아니야.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야. 예? 근데 너 조금 부담스러워. 저 사람 이렇게 귀가 되게 뾰족하잖아. 저를 칼귀라 그러나? 아니 저걸 칼기가 이거 아니고 칼기 이 칼기는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내가 딱 칼기지. 있는데. 내가 이 칼기게 이렇게. 아, 칼귀는 이게 칼귀라 예, 그러나? 아니 그 칼기가 말고 이렇게, 약간 저런 이렇게, 귀 이렇게. 같은데 언니 같은 거를 칼기라 그러죠. 칼귀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쫙 올려붙은 거. 여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 그걸 칼귀라 예. 그래요? 이걸 칼기라 그래. 미안해. 내가 나 칼귀라는 용어를 걸 아니야 너 칼기 아니야. 용어를 몰라가지고. 칼기? 칼귀가 전문 그 관상책에 나오는 용어인가? 예, 칼기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칼기였는데 지금도 칼기인데 그래도 이게 조금씩 내려온다. 이제 변하고 있어. 아,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깃밥이라고 그러죠. 깃밥이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은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여유. 그래서 칼기는 어떻다고? 그러니까 칼기란 것은 이렇게 깃밥이 없잖아요. 기법은 있는데 아니 두툼한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 두툼한 걸 말아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 것도 칼기 언니 이렇게. 약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내가 깃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건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여유. 그러니까, 인자하면 아무 상관없어. 인자한 게 아니고, 인자면 아무 상관없고, 이게 여유입니다. 얼마나 느긋하냐, 느긋하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칼기는, 이게 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성급한 겁니다. 맞아 생각. 그래서 이렇게 단 1분을 못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칼기라는 용어는 모르고 의미는 알아. 그래서 이 사람도 없네. 없으니까 무지하게 성급한 지금 많이 거예요. 내려왔대요. 이거 내려온다. 그럼 많이 느긋해진 거예요, 그게. 아, 내려오면 느긋해. 예,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느긋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꽤 귓밥 이게 있잖아. 난 상당히 보기보다 느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걸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 이렇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힘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분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단단해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성급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조금 성급하신 분이세요. 여유를 가지려고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성급해지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많이 급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게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그럼 없습니다. 나는 무슨 기라고요? 그 이제 들러붙었으니까 또 무지하게 성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늘어지면 심사숙고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 네, 심사숙고형이 되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실패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적당하면 실패가 없고 나는 이렇게 실패가 있었겠어 없겠어. 나는 실패해본 적 별로 없어. 통통한. 네, 나는 평생 두고 실패는 해본 적 없어요. 큰 성공은 못 거뒀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많이 귓밥을 부러뜨리는 여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우리 배울 때는 계속 이거를 잡아당기고,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귀걸이를 무거운 걸 되게 늘리라고 했어. 그러면 귓밥이 얇아지는데? 그래서 늘리라고 그러고, 귀걸이는 벌렁거리는 거 하지 말고. 근데 남자도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지면 뭐해? 귓밥이 얇아지는데. 귓밥이 얇아지면 내나 마찬가지로 귓밥이 얇아지면 귀가 이렇게 살이 없으면 얇아지면 그건 더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문이 보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변해져요. 차라리 좀 작더라도 도톰한 게 낫지.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얇아져 버리면은 이거 뭐냐 이제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기법은 선생님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기법은 선생님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잘생겼어. 이게 아니야. 좋은 게 별로 없어 이게. 실패만 안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패만 이렇게 사람이 느긋하다는 겁니다. 느긋한 것도 문제지 나도. 많이 늘렸어. 너무 이게 성공한 게 나아. 너무 느긋한 게 문제야 이거는. 그럼 너 그게 나중에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성공도 아니면서 사람이 실패를 해봐야 뭘 하지. 에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 인생 그는 이렇게 그런 거 하니까 내 기준이고. 그래, 다들 실패가 보약이야. 그건 우리 기준이고. 사람은 실패를 해봐야 성공도 안 해. 너무 안니의 무산주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생기면은 우리는 이렇게 유야무야한 사람이에요. 유야무야한 사람이. 우리가 도전의식 같은 게 없습니다. 부처님기라고 하잖아.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가 봐. 유야무야. 부처님은 그 사람은 도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늘어졌잖아. 네. 그 사람은 아무 도전의식 그 사람이 아니지. 그분께서는. 우리 아들이 거의 그렇게 생겼다니까. 네. 그러면 뭐 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쏙 터져 죽습니다. 대적을 해서. 네. 성격 급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말도 느려요, 말도 느려. 애들이 보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생긴 애들도 많더라고요. 얘기하면 귀가 다 잘생겼어요. 보면. 그러니까 귀가 잘생겼으면 무조건 소개로 가라 그래. 귀가 잘생겼으면은 소개로 가라 그래. 소개로 가라 그러고 이마가 잘생겼으면은 추천으로 가라 그러고. 근데 소개하고 추천하고 같나? 비슷하지 뭐. 비슷하죠? 틀리지. 좀 추천은 저기 뭐야. 사람 소개를 해서 추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죠, 언니. 추천하고는 좀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우리 한국말이 헷갈릴 수 있으면 간단히 이마로 가는 둘 다 소개라고 치고 있다는 네. 그게 지금 결국 이마라는 건 뭐냐면은 인맥을 이용하는 거고 네. 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마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마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아버지가 잘나서 그 사람 후광이 좋아서 가는 게 이마잖아. 귀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발라서 어른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에 기회가 많은 건 귀라니까 합리거나 많은 거는 이마고. 그러니까 이마하고 귀가 잘생기면 인생이 공짜라니까 저 사람처럼. 저 사람 인생이 공짜예요, 공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도 만보를 고쳐먹어서 귀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눈딱지부터 틀어야 돼. 이러고 이 사람 이마가 좁잖아. 이 사람은 공짜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공짜가 없는 거야. 나도 공짜가 없는 공짜요? 공짜가 좀 있습니다. 공짜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공짜 있는 겁니다. 저 정도 같으면 공짜 있죠. 공짜가 있는데 오리지널 공짜가 아니라 가리지나 이제 공짜야. 조건부 공짜입니다. 조건부. 그리고 정말로 공짜로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만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허당으로 보이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가 그 오래 살고, 이 사람 오래 살겠다, 이런 일 많이 내 말할 때 항상 뭐 딴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 말하고 있어. 이 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좀 봐줘요. 귀구멍이 좀 좁은 거 언니? 귀구멍 같은. 언니 귀 좀 이렇게 해봐봐요. 귀구멍이 어떻게? 아, 너무 강적이다, 진짜. 알아봤는데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명감화되잖아 그게. 그러면 그럼요. 명감화되잖아. 뭔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목 잡는 부위 중에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인생 발목 잡는. 이게 수주라 그러지, 아마. 네, 수주라 그래요. 수주라 그러지. 수주라 그러지. 느긋하니까 오래는 살겠지. 뭐, 태평한 인간이 뭐 오래 살지. 뭐, 수명 길었지. 수죽인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태평하니까 오래 사는 마음이 편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성질낼 게 없잖아. 그래서 수주가 긴 사람들은 사람 여러 보냅니다. 여러 보냅니다. 자기는 오래 살고 옆에 사람들이 왜 속들어가지고. 암 걸려서 빨리빨리 뒤져 죽어야지. 남들은 5년에 죽는데 이 인간은 1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으면 어쩌라고 주위 사람들. 그냥 암 걸려서 퍽 번쳐가지고 확 죽어버리든지. 병실에 눕혀놨더니 이 인간이 1년을 거기서 보내고 앉아있네. 수죽이면 고집거리 하고 앉아있어. 꼴딱 하면서 오래. 안 죽어, 걔들. 마음이 느긋하니까. 맞아,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암 걸리면은, 암 일기 판정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니까 이미 사기로 번졌어.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막 이것저것 다 일 처리하고 돌아다녀야지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 수족이면 암도 늦게 전시가 돼. 그러니까 이게 발목 잡는 겁니다. 이게 발목 잡는. 이게 차라리 붙는 게 아니라 누구 털렸으면 지는 편하지. 지는 여러 사람 잡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뭐 해준다고 그러고 한 달도 내가 나는 여러 사람 잡잖아 지금 내가 한두 명 잡나. 그니까 내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진 거야. 성질은 급한데 얘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잡들이 하잖아, 선생님. 어떨 때는 막 이쁘다고 달래놨다가 안 하고 막. 여기 그래서 봐봐. 그래. 여기 느긋한 순서인데 이거 순서대로 느긋합니다. 이게 얘는 좁으면 뭐 좁을수록 성질 급하고 이거 넓으면 넓었어. 그래 내가 제일 넓은가 봐. 이게. 선생님이 제일 넓어야지. 제일 넓고 제일 내가 제일 느긋하구나. 제일 쓸모없는 게 제일 좋네 나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연락잡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잔소리 들어준 거야. 제일 쓰잘데없네. 수박하는 것 같잖아. 정신 상태가 썩었다니까,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걔 귀라는 것은 예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나의 느긋함을 사람들은 본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정말이요. 본인이 좀 있어. 본인도 내 느긋함이 부러울 거라고. 때로는. 맞아. 느긋함이 부러울 거라고.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가. 내 같으면 속이 뒤집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왜냐면 귀는 예거든. 예니까 이렇게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예지기고 사람하고 앉아. 맛이. 이 험한 세상. 쓰다 잡는 거예요. 갖다 떼어버릴 수도 없고. 어쨌든 저는 귀는 잘생긴 편이에요. 귀는 잘생겼으니까 누가 나보고 금방지다 소리는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짝다리를 짚건 응? 앉아서 여기서 재치기를 하고 하품을 하든 간에 그게 금방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귀가 이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품 찍찍하고 이래봐봐. 선생님은 다 이거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얘를 다 안 했으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이렇게 귀라는 건 참 묘합니다. 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질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커버를 해요. 그래서 귀는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임기응변, 근데 임기응변은 이 귀의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임기응변이 아니라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임기응변이 귀에서 나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물에 빠졌으면은 제일 먼저 귀 큰 놈부터 쳐다봐. 걔 붙잡아. 그럼 걔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귀가 큰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면은 더 차분해집니다. 맞아. 귀가 큰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서 다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귀라는 것은 이렇게 모질하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모질하는 부분. 그 모질하는 부분이 돈이면 좋겠는데 돈을 메꿔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메꿔줍니다. 인생의 하자를 메꿔줍니다. 곳곳에 빈틈을 메꿔줍니다. 인생을 메꿔준다고 합시다. 귀라는 것은 인생을 메꿔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행하는 예니까. 손동작, 발동작, 눈 돌아가는 이 각도까지도 귀가 알아서 조절해줘요. 그래서 귀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만할래. 아주 밤새도록 귀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끝이 없는 거니까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귀 팔랑거리는 인간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 그건 다 되게 부러워했다니까. 귀를 또 움직이는 귀 팔랑거리는 애는 빠지면 바로 죽어. 걔 못 살아나. 걔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용인데,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들은 만용입니다, 만용. 얘는 언제 빠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간이 팔랑입니다. 나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구해줬어. 밤에. 3시에 밤에 빠졌고. 사람이 구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사람 있죠. 이렇게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요? 그냥 용어 신경 쓰지 말 용어는 책 그냥 이런 거? 주의력. 주의력이 뛰어나면 주의력.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주의력. 빨리 죽는다며? 빨리 죽는 건 죽는 거고. 이걸 뭐라 그러지? 공간 뭐? 공 무슨 뒤라고 그러잖아 이거. 몰라 어쨌든. 쪽밖에 맞아. 그 쪽밖에 안 주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말고 이거 병신이고 그거 맞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그런가? 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 주의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뛰어나서 그냥 소머지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의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읽어냅니다. 한마디로 개귀지 개귀. 걔가 이렇게 생겼잖아. 소모즈네 진짜 소모즈. 소모저야. 그렇다고 청각이 좋다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주의력이 좋습니다. 주의력이 좋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캐치가 돼. 캐치를 하는, 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세한 단어 하나까지도 안 놓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자기는 얼레벌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하늘에서까지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단기 기억력이 몇 분이더라더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인간 그때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입에서는 들은 게 나오는 거야. 형, 이해되지? 그게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6, 7명 관리를 한눈에 다 들어왔거든. 한눈에 들어오고 제가 무슨 행동이 돌아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귀가 앞으로 누운 사람이에요. 빨리 죽는 거예요. 막 2, 3점 빨리 죽으면 뭐 어때? 그런 건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 난 죽는 거 안 무서워. 아니 죽으면 난 죽으면 끝인데 뭐 죽은다 왜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그 정도는. 몰라 이게 난 죽고 사는 문제 이야기 하나만 참 의미 없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사주를 보나 모르거나 다 단정으로 나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귀라는 전제는 뭐냐면은 유은연입니다. 유은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유은연은 드러나 보이면 안 됩니다. 귀가 앞에서 안 보이면 장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유은연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튼튼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귀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귀가 크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아무리 커도 앞에서 훤히 보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유년 시절을 잘못 지낸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결핍된 겁니다. 귀가 앞에서 훤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주의력 결핍자입니다.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훤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좀 붙고 이래야지, 이래가 되는 거 말고 귀는 일단 붙여야 돼. 전제를 깝시다. 귀가 붙어야 된다. 귀는 붙어야 된다. 귀는 붙어야 돼. 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귀는 일단은 붙고 보자. 안 되면 본드로라도 붙이자. 그래도 이거는 붙일 수 있잖아, 이거. 딴 거는 안 돼도. 테이프를 들고 찌는 순간 접착제 갖다 붙여. 안 떨어지게. 귀는 붙고 보자. 아유. 일단은 귀가 붙으면 수명 20년은 는다. 귀는 20년은 는다. 오래 살아 뭐해. 귀가 큰데 일찍 돌아가신 분 다 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도 앞으로 이렇게 쭉 보였어야죠. 한참 되게 컸는데. 네, 완전히 그러니까 꼬부라졌어. 되게 컸는데 이게 이만큼 보였어. 귀가 앞에서 딱 보이면은 그게 단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가 찌그러져도, 귀가 찌그러지면은 이제 죽을 때 악랄하게 죽으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고, 또 톡하게 죽으면 되잖아. 청산 가리를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걔한테 물려 죽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간에 귀라는 것은 일단은 붙어야 돼. 이런 눕는 거하고 붙은 거 틀린 말이에요? 아이, 비슷해요. 상관없습니다. 너무 그런 거, 이게, 눕는 거하고 붙은 거하고 구분해보세요. 그럼 구분할 자신이 아마 없을걸? 그냥 대부분 뒤로 있으면은, 이게, 눕는 거하고 붙은 거 차이는 뭐냐면, 이 끝이 이렇게 되면 눕은 거예요. 이 끝, 딴 거 보지 말고, 이 끝이 이렇게 되면 눕은 거라고. 이게 어떻게 뒤로 눕나, 불가능하지. 물론 이게 가끔 뒤로 눕는 사람도 있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 좀 이상한 사람이고. 끝이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선생님 귀도 이 끝에는 이렇게 뒤로 들어가지 않나? 뭐라나 귀를 제대로 살짝 보는 누울 게 뻔했어요. 네, 이게 나하고 비슷해요. 살짝 뒤로 살짝. 나도 좀 이렇게 누웠나? 살짝 이 할 끝에가. 뻔했어요. 예, 여기가. 끝에가. 숨이 길어져. 여기 네, 끝에가 여기서가 이렇게 누웠어요. 뒤로 이제 응. 전라가 수명이 길어지나 봐요. 내가 원래 60까지만 산다 그랬는데, 왠지 언젠가부터는 70은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딱 65세면 죽을 것 같아. 병진 세운 가면서, 병진 대운 가면서. 15년도 안 살라고 앞으로? 15년 못 산다. 왜 그래? 아니, 못 사. 언니, 그좀 말해도 마음 그럼 빨리빨리 막 카바레가 뭐 그런 데 막 다녀야 되겠다. 응? 아, 열심히 다니지. 어쨌든, 귀는 생활 습관이에요. 귀에서 별게 다 나온다. 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생활 습관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가 단명으로 되는 것도 생활 습관이에요. 귀가 이쁘다는 이야기는 생활 습관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귀가 이쁜데 귀가 앞에서 보인다는 이야기는 생활 습관은 좋은데 그 생활 습관 좋은 게 잘못된 겁니다. 홍삼 좋다고 먹었는데 지한테는 안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예쁜데 뭐.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귀가 이쁜데 우리가 귀가 반듯하면은 귀가 크고 작은 거하고 상관없이 귀가 이쁘게 생기면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이마도 이야기했죠. 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반듯한 거. 이쁘고 반듯한 게 중요하다. 귀도 똑같아. 네. 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쁘고 반듯한 게 그게 귀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야 장수도 하고 수명도 길고 건강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튼튼하고 싶거들랑 귀가 앞에서 잘 안 비야 된다. 이 사람은 생활 습관은 안 좋은데 튼튼한 사람이란 뜻이죠. 버텨나간다는 이야기지. 생활 습관은 안 좋은데 버텨나간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생활 습관도 좋고 잘 버틴다는 이야기고, 이분은 생활 습관도 좋고 이분도 잘 버틴다는 이야기고 튼튼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분은 생활 습관은 좋은데 안 튼튼하신 분이에요.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각종 위험 지수에 노출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군 네? 귀가 보여서요? 예, 네. 각종 환경 변화라든지 가령 이제 보약 같은 걸 잘못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을 튼튼히 하려던 게 오히려 더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 귀가 얇지. 나이 알지. 귀가 얇지. 귀가 얇으면은 그거 한다네. 귀하고 이렇게 이만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귀 다른 건 없죠, 특별히. 귀는 중정이지만은 그래도 상정의 영역에 넣어도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중정과 귀가 뭐냐면은 그 이마는 하늘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인간에게 부여된 혜택은 귀다. 그래서 사람과 하늘을 잇는 게 귀입니다. 사람과 하늘, 이마와 사람을 잇는 게 바로 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 이야기 더 하면 승질내겠죠. 아, 귀에 털 난다며. 아, 귀에 맞아. 털었더니 저기가 털났더만 하얘성이. 이렇게. 귀에 털 나면 장수한다든가. 네, 장수한다, 뭐 좋다, 어쩌고 저쩌고. 눈썹 이거 긴 것도 장수. 별로 근거 없어요. 그거를 이긴 게 이 귀에 이게 털난 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썹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 눈썹이 있는데 왜 눈썹 중에 몇 가닥만 이렇게 길게 뻗은 거야. 체라 하잖아, 체.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장수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장수하는 게 귀에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털 이렇게 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얘성이 도마다 이제. 나 오래 사는 건 관심 없고.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알뜰하고 이렇게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 이제는. 오래 살면 뭐해? 이렇게만 태어나잖아. 여러 살에 여러 죽이지 말고. 야, 골 때리겠다? 피가 나오고, 이거 생기면은, 이야, 끝내주겠다. 현출할 때까지. 어? 야, 걔는 손녀까지 괴롭히고 죽겠다. 참, 내 기도 안 쳤어. 눈썹 중요해. 눈썹. 눈썹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눈보다 길어요. 무조건. 눈보다 길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 조건 필요 없고, 이렇게, 눈썹이 아무리 짧아도 눈보다 길면 돼. 눈썹이 이렇게 짧다. 눈이 이만하면은, 내 눈썹 긴 거야, 이게. 다 눈썹 길다. 응? 수술 좀 짧은 것 같아. 나 좀 짧지. 나도 짧아. 아, 진짜예요. 이게 항상 이게 모든 것은 이렇게 음량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눈썹 자체가 길고 짧은 거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눈보다.
예. 중요한 거는 눈보다 긴 게 중요한 겁니다. 눈보다 긴 게. 그럼 이제 우리가 눈썹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제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을 알아야 원래 눈썹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바라보다입니다. 눈은 바라보다, 그리고 알다가 눈입니다. 바라보고 알다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물에 바를 때 눈을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알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라는 것은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식이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 쌓아나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점. 귀도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들리는 거는 무형이죠. 유형이라는 게 아니잖아. 무형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리도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신의 소리를 듣고 싶거들라 귀가 잘생기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무당이 되고 싶으면은 귀가 이뻐야 돼. 무당도 키 못생기면은 걔는 무당 해먹기 힘들어. 본인은 무당하고 상관없어. 본인 신 이야기하면 놀고 자빠져 내는 사람이니까. 귀가 이뻐야 본인도 무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잡신도 막 뻐글뻐글하다니까.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이제 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원래 전생부터 온 거예요. 이마 전생. 네. 이마 전생.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도달하는 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실에 도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눈까지 온 겁니다. 재생관이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쌓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래서 눈은 일단은 나아가고 봤으니까 나아갔잖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식을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봐야 될까. 귀는 그냥 들어온 거잖아. 쫑긋 이게 나아간 건가? 귀는 들어온 거예요. 눈은 이렇게 내가 봤고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눈이라는 건 나아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게 이게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눈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눈의 크기라는 것은 눈이 크다 작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넓이를 길이라고 합시다. 넓이라고 하지 말고 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가로 하자. 가로가 있고 세로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생긴 눈이냐 이렇게 생긴 눈이냐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5층인 건가? 눈이라는 것은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쌓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소지성. 소지성력.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로라는 것은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로는 견실하다, 그리고 세로는 풍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는 전문직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로는 다양한 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나눠버렸는데, 원래는 눈이 크다 작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이 크다 작다. 그러니까 눈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눈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눈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지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크면 클수록 정보를 얻어내는 힘은 큽니다. 눈이 땡그란 사람 있죠. 눈 땡그란 사람. 장동건? 그런 사람도 해당되지. 땡그란 사람. 장동건 눈은 실제로 인간의 눈이 아니라며. 그렇게 크대요. 개구리 왕눈이 많아대요, 진짜로. 낯짝만 하래요, 눈이. 그만큼 크답니다. 땡그란 눈, 동그란 눈. 이런 사람은 지식에 대한 이렇게 습득 능력, 습득 욕구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지식에 대한 습득 욕구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땡그란 눈,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식 습득 능력,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항상 책을 이렇게 눈에서 떼지는 않습니다. 항상. 왜냐면 계속 습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떼지를 않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뗀 거라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전문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너무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눈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려면 눈은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눈은 작은 게 좋다며. 책에 보면 눈은 작은 듯 하이며, 뭐 이렇게 흑백이 분명하며, 그것도 뭐더라? 칠흑같이 검은 자가 있어야 되며, 젠장, 그걸 어떻게 알아? 은은해야 된대요. 은은하게 빛나야. 은은하게 빛나야 하며, 힘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강이 있으면 아니 되며, 힘이 살아있어야 된대요. 한민씨 그렇게 과정 봤어요? 힘들었죠. 대단하시다. 그게 보여? 예. 아이한테 물어봐. 간단히 잘 본다니까. 알겠어. 학교에서 그거 많이 알려줬다니까. 근데 한명숙 씨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강론. 그건 이제 귀를 보는 거니까, 귀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한명숙 씨 눈도 이쁘잖아. 네. 저 사람. 근데 이제 위꺼풀이 아래꺼풀을 덮고 있는 게, 민재예요, 그게. 위꺼풀이? 이렇게 돼 있잖아,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이거? 그렇지. 나도 그러지 않나? 살짝 그러려고 하네. 약간. 약간 어쨌든 눈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뗀 거라면은 오직 자기 관심사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이게. 이 사람 눈이 좀 땡그랗네. 이 사람 눈이 땡그랗 이렇게 생긴 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있네. 이 사람 그래, 동그란 땡그란 눈이잖아. 평소에서 눈 안 떼. 맞아. 그게 아니고 자기 관심사 이에 관심이 없는 거가 그거 맞아요. 땡그란 눈, 저 사람은 내 관심 관계 있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지식 습득에 대한 이렇게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똥 누면서도 뭘 봐야 돼. 맞아요. 어떻게 알았나. 화장실 가서 항상 똥 누면서 봐야 돼. 또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나를 닮아가고. 그렇다고 이렇게 문제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지가 필요한 것만 습득을 하기 때문에 책 한 100권 읽으면은 그 중에 한 권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편식이 심한 사람입니다. 편식이 심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덕담 좋은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지식화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라든지 요런 거 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모하고
귀할 때 좋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갑자기 까지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론 하려면 하는데 자기 관심 분야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두 가지는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하지.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 한 가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잡일, 물건 팔기, 계산하기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편협됐다 그러면 너무 말이 좀 심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 눈이 큰 사람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고의 폭이 넓고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어디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박학다식. 눈이 큰 사람은 박학다식. 그래서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이 크나 이. 여기 눈 큰 사람 아무도 없네. 언니는 안 커요. 어디? 난 안 커. 눈 큰 사람 없네 여기. 나는 그 전에 동그랗게 했어. 이 사람 눈이 좀 크네. 얘도 그 전생도 크시네. 저쪽 선생님도 커요. 쌍꺼풀은 없어도 눈이 큰 편이 음. 큰 편이에요. 그럼 이제 없는 눈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잡다한 오만 걸 때만 걸 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 간에 다 적응을 잘 합니다. 적응을 잘 합니다. 눈이 작으면은 안박학다식 이야기에는 눈이 작으면 안박학다식 하기 때문에 얘는 깊이가 있고 전문직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파니까 걔는 눈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만 팝니다. 그래서 박학다식이 아니라 안박학다식. 그래서 눈은 작으면은 옛날에는 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냥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작으면 1,000원짜리 세종대왕이 계실 거야. 세계 이왕. 아, 그분이 이렇게 소지섭, 그분이 이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옛날 위인대 쪽 눈 큰 분들이 네, 없잖아. 다 작죠. 눈 다 조그맣잖아.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종 전문 기술직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이제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이제 그런데 각종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의 이러한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을 하는 게 눈썹입니다. 이런 기능. 눈은 나중에 할 거거든요. 이제 눈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게 바로 눈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보다 눈썹은 무조건 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 재능 그럼 눈 그럽니다. 현실적 재능. 우리가 눈하고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며. 관상책에 제일 그렇게 나와있죠. 눈하고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눈과 눈썹으로서 우리가 현실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 기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키운 능력과 기술을 온전히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눈썹이라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만큼 돼 있으면은 치사하게 눈썹이 또 이렇게 되지 마. 응? 요만큼 가지고 길다고 할래? 치사하게?
좀 많이 길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길어주면은, 다시 비 오면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안 보여? 보이잖아. 내가 더 크게 그려줄게. 충분히 길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가지고, 근데 비 오면 비, 얘가 이제 우산이 우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눈썹이 길다란 이야기는, 눈썹을 길다란 이야기는 전공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운 걸 그대로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봐. 눈썹이 길면은 걔는 전공 살리는 겁니다. 눈썹이 짧으면은 걔는 전공 못 살려. 눈썹 짙으니까 곧 짙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전공을 가지는가는 이제 다른 상을 봐야 되겠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눈썹이란 것은 나는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눈보다 눈썹이 더 중요하다. 눈보다 눈썹이 중요하다. 왜? 내 재능을 알아주니까. 내 재능을 알아주니까 눈썹은 내 재능이 온전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써먹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눈썹이니까. 그러니까 눈보다 눈썹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마는 천운, 그죠? 그리고 귀는 예로서 다한 하나의 어떤 나의 예로서 만든 이게 이마는 복, 요거는 덕, 눈은 능력, 능력을 알아주는 건 눈썹. 간단하다. 그래서 눈썹 좀 깎지 마. 걔가 자꾸 능력 없다는 소리 듣지. 문신해가지고 되겠구나. 눈썹은 그래서 눈썹은 눈보다 무조건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썹에 흠이 생기면은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하자가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자가 생긴 겁니다. 눈썹에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눈썹이 흠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불안정한 직업을 살아가야 됩니다. 눈이 짝짝인 건 상관이 없어. 눈 짝짝인 거는 그냥 짝짝이 직업을 가지면서 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눈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짧으면은 한 군데 오래 못 있겠죠, 당연히. 눈썹이 짧으면 한 군데 오래 못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반복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썹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길이도 중요하지만은 눈썹도 잘생기면 돼. 짧아도. 그래서 눈썹이 짧아도 눈썹이 잘생기면은 이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금액의 금전이 보장이 됩니다. 일할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눈썹이 길면서 눈썹이 이렇게 이쁘면은 이 사람은 계속 보장된 직장에서 꾸준하게 자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눈썹이 길면서. 근데 눈썹이 짧지만 눈썹이 이쁘면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일할 곳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고 예쁘네. 네. 눈썹이 길기는 긴데, 눈보다 길기는 긴데, 눈썹이 얘가 안 이쁘면은, 얘가 길기는 거 안 이쁘면은, 일단은 자기 전공을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불안정감, 일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개는 갖춰야 돼. 짧았으면 눈썹이 이쁘던가.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거는 가지런하다라는 이야기지. 가지런하다라는 이야기지. 이쁘다라는 거는 흠이 없이 가지런하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을 무슨 해괴망측한 눈썹도 많기는 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지런하다. 눈썹 이쁜 거는 가지런한 거다. 긴 거는 그냥 눈보다 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들은 다 눈을 그려가지고 하여튼 본인은 눈썹이 눈보다 긴 거야, 짧은 거. 없으니까 짧지. 그렸지. 그러면 저 사람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이 무지하게 투철했는데 다른 데서도 많았겠죠. 눈썹이 결국은 저 사람 눈썹이 하나도 없나? 조금 있어. 아, 원래 없는 거야? 나는 잘라서 없는 거야? 잘라서 없는 거지. 그리고 없어져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없어져. 그지? 눈썹이 없어지고. 근데 얇아졌어. 많이 얇아졌어. 직업이 없으시려고. 어쨌든 이렇게 눈썹이 눈보다 좁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눈썹이 눈보다 좁으면은 어쨌든 사회가 내 직업을 오래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도 뭐냐? 그것도 독립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눈썹이 길고 가지런하고 예쁘면 관인상생이네. 관인상생이지. 그것도 관인상생. 대구로 이마밖에 관인상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눈과 눈썹 관계는 뭐냐면 사회가 보장하는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엉뚱하게 나온다 진짜. 뭐가? 근데 약간 그거 그 얘기 했잖아. 눈 위에 눈썹은 우산이 받쳐주는 것처럼 그 얘기 똑같아. 아니 그 얘기만 똑같은 뭐 하냐고. 지금 내용물이 틀린데. 좀 틀리지? 좀 틀린 게 확 틀리지 이 탱구라. 그래서 웃자라고. 아 그렇대. 눈과 눈썹이라는 건 사회가 받쳐주는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눈과 눈썹이라는 건. 왜? 그분은 뭐라 그래? 눈썹 끊어지면 이복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우리 현재로 봤죠. 그러잖아요. 그거 그 책에는 있어. 책에 보면. 아니 거기 우리 군대 쓸 때. 알아. 그럼 나도 알아. 그리고 이제 뭐 점이 있으면 뭐 진짜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둥. 분명하다는 둥. 눈썹에 점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지. 아니 눈썹에 점이 있으면 총명하다. 총명하고 총명하고. 눈썹에 흠이 있으면, 있으면. 내가 형제를 점도 책임져야 돼. 마찬가지라고. 총명하대요. 점은 총명한 걸로 나와. 곤란한 거야. 책 봐, 그래. 책에 다 나와 있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요즘 본 선생님 그런 대로 이제 너무 이제 직업 가지면은 상사한테 사랑받고 어쩌고 좀 하자요. 우리 아들 눈이 그린 것처럼 예뻐. 눈썹이요? 눈썹이 이렇게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예쁘게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러면 인정받는 거지. 설계되겠네 그럼. 눈썹 예술이라니까.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배웠을 때 그런 눈썹이 교실부모한다고 그래요. 부모 더 복을 없대요. 근데 성아빠 눈이 그렇게 생겼거든? 옛날에 그 남편 눈이? 근데 얘가 똑같이 생긴 거야, 눈이. 그래서 근데 얘도 보니까 부모도 없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니까 내가 못 봐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근데 지금 그건 아니네. 근데 나중에 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몰라. 좋은 거지. 근데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아. 이 직업, 사회가 얘도 엔지니어이고 눈이 이렇게 남편이? 얇으니까 어쨌든 어디든지 다 해. 그 일이 있어. 눈이란 내가 몇 번이 나는 이렇게 책 있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 내가 몇 번 예, 얘기 알겠습니다. 알아들어.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은 하지. 책에 있는 얘기 할 것 같으면 강의 안 한다니까. 네. 그래서 눈썹이란 것은 사회가 부여해준 그 사람의 직업적 권리.
직업적 권리. 그리고 눈이란 것은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가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시간 아니고. 직업적 직업적 능력입니다. 눈은 뭐라고요? 예? 직업적 능력이라니까 눈이 눈썹은 권리, 눈은 능력. 권리. 눈썹은 권리, 눈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눈과 눈썹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 눈과 눈썹의 간격이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 전택이라 그러나 그랬다가 전택금.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전택이라고 코큐 쌓는 거라며. 이거는 부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기 뭐야 보너스 전세금 보너스입니다. 우리나라 연봉제 시행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연봉제 들어오면서 보너스 개념이 없어져 버렸잖아. 걔들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하고 눈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걔는 원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보너스 개념이. 이게 또 일종의 덤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중정부터는 이제 인간 사라고, 인간 세상 사라고, 빚까지는 그래도 혜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제 중정부터는 노력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원래 기존에 관상을 듣던 사람들은 내 그럼 많이 헷갈리긴 할 거야. 워낙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택이 너무 좁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바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택이 넓어야 우리가 직장 같은 거 다니면서도 알바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택이 넓어야 자기 마누라님께서 모자라는 돈 이렇게 끌고 가지고 갖다 이렇게 메꾸기도 합니다. 아주 넓어서 못한 거지. 네? 너무 넓어도 못하죠. 너무 넓으면 또 안 되지, 그거는. 그거는 너무 넓으면은 의견이 하나도 안 맞아요, 또 반대로. 전택이 너무 넓으면 의견이 너무 안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좁으면은 얘도 부부가 따로따로입니다. 이거는 의견 맞출 필요가 없는 걸 이야기가, 이렇게 전택은 부부를 보기도 합니다. 전택이라는 것은 부부를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택이라는 것은 왜 부부를 보느냐면은 같이 곡식을 쌓아나가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부부의 재산을 모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택이 너무 넓다라는 이야기는 창고가 너무 커가지고 쌓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택은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전택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집이 중요하지. 살집이 중요합니다. 뭐든 이렇게 살집 중요한 게 많네. 이마도 살집이 중요하고 전택도 살집이 중요하고 이마의 전택의 넓이라는 건 쌓아야 될 공간을 이야기하고 살집이라는 것은 쌓아놓은 곡식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택이 적당하고 전택이 이렇게 두툼하고 적당하면 이제
내가 보러 온 걸 갖다가 집에서 마누라가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전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택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전택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통 전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부가 같이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그럼 선생님 유산은 공짜로 받는 거니까 이마를 봐야 되는 이마. 거예요? 이마를 봐야지. 왜 전택을 보는데. 전택으로 보는데. 전택을 보는 건 후계자. 이야기했는데 이마는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귀는 이쁜 짓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전택은 후계자. 그러니까 전택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첫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놈한테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지금은 다유산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마들이 다들 멋있잖아. 요즘 애들 태어나는 걸 보세요. 얘들이 여기 전택들은 다들 이상하게 나와. 요즘 애들이 여기는 별로고 여기가 잘 나와. 애들이 귀하고. 이마하고 귀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여기는 갈수록 태화되고 있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서열 관계라 애들이 이렇게 개수란다. 애들이 이렇게 쪽수가 적어지니까 굳이 누구를 이렇게 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안 한다라는 이야기지. 애들이 점점 이제 이마가 더 좋아질 거라고. 귀보다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필요 없잖아. 하나 아니면 둘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화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전택이 좁아져. 생애도 좀 좁잖아. 근데 걔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이 이렇게 됐어?